불타는 어깨, 쪼개질 것 같은 등, 무거운 다리, 결리고 찌뿌둥한 몸. 이거 하나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수건 스트레칭의 놀라운 효과 지금 경험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머리, 무릎, 발 이런 작은 통증들을 수건 한 장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드나? 어지러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유연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또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질환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주기 위한 스트레칭이 중요한데요. 이제 맨손만으로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시면은 할 수 있는 운동이 제한이 있고 범위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수건을 이용하시면 더 큰 범위로 다양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건 한 장이니까 집에 뭐 수건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쵸, 다 있죠. 준비물이 간편해서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교수님께서 좀 맛보기로 하나 보여주세요. 예. 네, 다양한 운동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 중에 너무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보시다 보면 고개 숙이고 있게 되고 또 컴퓨터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목을 이렇게 좀 앞으로 빼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럴 때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수건 한 장을 두셔가지고 이제 목 뒤에 살짝 대시고 천천히 고개 뒤로 펴주는 운동을 해주시면은 이제 경추 디스크에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을 하실 때 너무 빠르게 하시거나 반동을 주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 운동을 하시면서 목에 통증이 많이 발생하시거나 아니면 팔로 내려오는 통증이 생기시면 이 운동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일단 TV 보시는 분들 따라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얼른 수건 가지고 오셔서요. 통증부터 완화할 수 있는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건우 트레이더 선생님 나와서 가르쳐주세요. 저희 나가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몸 전체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건 스트레칭. 자, 우선은 자. 이렇게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몸통을 돌릴 건데 그냥 단순히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있는 팔을 그대로 당기면서 쭉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반동을 줘서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점점 각도를 증가시켜 보세요. 셋, 넷, 팔로 당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릴 왼쪽만 때는 먼저. 왼팔로 당기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다음엔 오른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오른팔로 이쪽은 당겨주는 오른팔로 거예요. 당겨준다. 그렇죠. 오른팔로 당겨주면서 각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겨드랑이 밑에가 네. 자극이 오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이번에는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몸 전체를 이렇게 쭉 돌려보겠습니다. 몸 전체를 쭉 돌리면서 팔을 이렇게 짱짱하게 바깥쪽으로 쭉 넓힌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쭉 큰 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네. 이때 아주 천천히 돌리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천천히. 뒤로 갈 때 너무 상체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네, 상체가 살짝 앞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큰 원을 그리시면 돼요. 아주 시원하죠? 오, 시원하네요. 진짜 네. 기지개 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체 쪽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렇게 발을 세모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확실하게 펴셔야 돼요. 네. 무릎 펴고 아래 방향으로 허리를 편 상태에서 살짝. 네. 상당히 많이 뒤가 타이트하신가 봐요.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상태에서 종아리하고 뒤 허벅지 뒷근육까지 쭉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뒤터벅지가 이렇게 네. 좀 늘어나는 느낌이랄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수건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아래 방향으로 쭉쭉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이 수건 네. 한 장에 무슨 힘이 있을까 저는 네. 반신반의했었는데 네네네. 요거 하나 의지했다고 네. 굉장히 이 돌리는 것도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네, 그렇죠. 짱짱하게 잘 늘어나서 수건이 굉장히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관절과 근육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좋은데요. 네. 두 분 같은 경우 혹시 지금 가장 불편하신 곳이 어디세요? 아니, 저는 약간 등을 이렇게 굽히고 다니는 호호 할머니처럼 네네네. 어깨가 그래서 네. 아픈 건지 네. 이걸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대부분이 이제 어깨가 이렇게 굽어 있는 분들은 이 승모근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긴 하는데 이 승모근 아무리 풀어봤자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메인의 스트레칭은 이 가슴 쪽 근육인 거죠. 가슴이요? 네. 네. 자, 그럼 수건으로 한번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팔꿈치를 90도로 한 상태에서 이 양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당겨요? 양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앞으로 당겨요? 네, 편다고 당겨주는 거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가슴이 이렇게 쭉 펴진다는 느낌 들 거예요. 오, 진짜 시원하다, 이거. 그렇죠? 오. 이 상태에서 살짝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갔다가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 팔이 떨리는데. 네, 맞아요. 그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앞에 쪽에 있는 가슴 쪽 근육이 많이 타이트하다는 증거예요. 와. 네, 쭉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아,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네.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뒤로 어깨를 하시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건을 뒤로 해서 아, 떼밀듯이? 그렇죠. 아래 방향의 손으로 이렇게 수건을 당겨주시면 한쪽 이렇게 가슴 쪽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당깁니다. 하나, 둘. 이것도 은근히 시원하죠? 오, 이것도 네. 시원해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쭉 하는 거 뒤쪽으로 맞나요, 당겨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아래쪽 손으로 쭉 당겨주면서 가슴 쪽 근육이 쭉 스트레치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요. 반대팔로 하려면 이걸 어떻게 반대팔도 잠깐만.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 그렇죠. 뒤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팔꿈치를 살짝 완전히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살짝 이렇게 당겨주기만 하면 팔꿈치를 되는 거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쭉 그대로 당겨주세요. 그렇죠. 시원하죠. 확실히 저는 네. 왼쪽이 안 돼요. 네, 그럼 시원하게 또 다음 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급 마무리를 지으시네. 열심히 한번 집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운동 잘 배워봤습니다. 근데 뭐 단순한 근육 뭉침 정도면은 따라해도 될 것 같은데 네. 50견이나 아니면 회전 근개팔 같은 경우에 이런 운동 따라해도 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질환이 교수님. 있을 때. 네. 근데 이제 그 질환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게 항상 좀 질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50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50견이 있을 경우에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팔 뒤로 가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이 제한이 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운동을 맨손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수건을 이용하셔서 아까 하신 운동이랑 반대로 네. 내리신 상태에서 잡으시고 예. 네. 천천히 위로 올려주시게 무슨 되면 잘하신다. 맨손으로 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운동을 하시기가 좋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운동하실 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동을 주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당겨야 되시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안 아픈 범위 내에서만 하시게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 근데 회전 근개 파열도 괜찮나요? 그건 좀 회전근개 걱정이 파열 될것 같은 경우에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네. 급성기에 손상이 심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재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안 움직이고 안 올라가면 이거를 억지로 막 통증을 참아서 올리면은 단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돌리는 것도 안 되는데 막 억지로 막 올리고 조금씩. 이것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 범위를 넘어서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걸 근데 참고서 내려야지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교수님?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질환에 따라 다른데요. 예.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픈 걸 참고 하셔야 되고요. 유착성은? 네, 그러니까 50견이라고 보통 설명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참고 당기듯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회전근개 손상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 그럴 때 너무 아픈 거를 참고 하시기보다는 좀 그 아픈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회복한 다음에요.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어깨 통증만큼이나 어르신들이 고생하시는 통증이 등 통증인데 뭐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등이 쪼개지는 것 같다. 그래요? 등이 떡 벌어지는 것 같다. 얼마나 아프시면. 근데 등은 범위도 넓어가지고요. 진짜 아픈 데가 여기저기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등 통증 같은 경우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승모근이나 아니면 어깨 날개 쪽지 같은 데가 아프신 분들은 이제 경추 디스크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잘 유지하시고 자꾸 고개를 뒤로 펴는 스트레칭 같은 걸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예.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등 쪽이 아프실 때 이제 인체 내부 장기,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할 때도 꼭 가슴이 아프신 게 아니라 심근경색이 있거나 하실 때 등 쪽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콩팥, 신장에 돌이 생기거나 하면 등 쪽이 아프다고 하시는 그래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통증이 심하실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